안녕하세요. 편집팀장 수월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자 수미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로 영상을 꾸려볼까 해요. 이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따로 있으시죠?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유튜브 컨텐츠를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일 괜찮아 보였던 아이디어가 우리 편집자들이 어떻게 해서 영상에 입문을 하고 우리는 어떤 영상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걸 주제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영상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뭔가 되게 스페셜하고 뭔가 특별한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거나 사건이 일어났던 건 아니었고요. 오다 보니 여기라는 말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20대 초반에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일들을 겪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이제 살아야겠으니까 치유하는 과정을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처음에는 상담이었고 상담을 여러 차례 여러 사람들에게 받다가 뭔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우연한 계기로 절에 이제 집중 수행을 하러 갔는데, 그것도 치유해야지라고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미황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이 너무 예뻐서 오래 지내보고 싶어서 갔던 거였고, 그냥 멋 모르고 법문 듣고 참선하고 그랬던 거죠. 계속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그 아티스트 웨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워크숍을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 우연히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정말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건 뭘까, 진실한 나로 살아가는 건 뭘까를 그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그 단계에서 이제 뭐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든지 아니면 신가나눈 이야기 같은 영성 분야 책을 좀 본격적으로 처음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던가 아니면 휴먼 디자인처럼 그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어떤 걸 볼 수 있는 도구도 그때 알게 됐던 것 같고요. 그때부터 내가 살아가는 이유나 목적이 내가 신성임을 이제 기억해내는 전체의 여정이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제 그 이야기에 이제 제가 믿음을 실기 시작하면서 다른 삶이 열렸다고 해야 되나? 삶을 사는 관점이나 태도도 많이 달라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게 되기까지 좀 꽤 지난한 과정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10년 넘는 과정이었으니까. 길다, 진짜. 네. 승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드라마틱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거는 21살 때의 경험이었는데, 제가 심적으로 좀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친구랑 이제 밤에 카톡을 하면서 고민 상담을 하는데, 야 민경아 말면서 친구가, 야 민경아 세상 사람들이 사실 우리같이 이렇게 힘든 일 다 겪고 지금 막 40대 50대 되신 분들 보면은 이런 일 얼마나 많이 겪었겠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구나,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생각하는 경험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겪으면서 살아오셨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다음 날에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바닥만 보면서 걷다가 또 친구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걔가 해준 말이. 그래서 그걸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비심 같은 게 조금 나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다 힘들게 살까, 지구에서. 지구에서래. 지구에서. 네, 그런 생각하고 이제 걸어가다가 앞에를 딱 봤는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뭘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이 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이제 웃는 아주머니가 지나가시는데 그게 이 사람이 웃는다가 아니고 내가 웃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찡그린 아저씨가 지나가셨거든요. 내가 찡그리고 있다, 내가 화나고 있다 이런 인식이 바로 되고, 그 순간에는 어떤 사람이 와서 저를 이유 없이 막 때려도 무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완전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근데 이제 와 이게 뭐지? 하고 뭔가 눈이 확 뜨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때. 와, 이런 의식 상태를 부처님이랑 예수님은 항상,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겠지만 항상 이런 사랑을 느끼고 그냥 세상 사람들을 보셨구나가 약간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 근데 아직도 이제 그때 그 사람이 너무 커가지고 저는 그걸로 너무 돌아가고 싶은데 다시 돌아가진 못했고요. 아직도 노력 중인데 네. 지금도 제 수행의 목표는 그 무한한 진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돌아가는 게
좀 동기부여가 확 됐어요, 진짜. 그리고 그때부터 이런 세계를 반드시 내가 알아야겠다고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려서 그때부터 저도 신관하는 이야기 막 이런 거 영성책 네. 막 파고들고 그런 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스터의 제자 최근에 제가 낸 책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상승 마스터가 제자, 그러니까 학생의 의식을 순간적으로 이제 고양시켜주는 때가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아 통달을 이루었을 때 어떤 의식 상태로 살 수 있는지를 잠깐 맛보여주고 그걸 동기부여로 좀 심어주는 그런 일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중에 지나고 생각해보니 저도 그런 도움을 받지 않았나,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진짜로 실제로 그런 도움을 받고 거의 이제 인생의 어떤 경로가 확 바뀌어버려가지고 저는 아직도 그거는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좀 해요. 인생의 가치관이나 좌우명 같은 게 있다면? 다 괜찮습니다 라는 말인데 남들을 볼 때 에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다 괜찮습니다 라는 그 문구를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만의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배우고자 하는 지혜를 배우는 과정인데 내가 너무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딱딱 분별을 하는 거였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네. 사실은 그 사람한테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걸 무시하고 있었다는 걸 이 말을 이제 생각을 하면 깨달아지고 저 자신한테도 나는 이래야만 해. 나는 이렇게 뭐 살아야 돼. 이런 게 저는 되게 세거든요. 근데 그때도 다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생각하면 아 그래 괜찮지. 안 되는 건 없어. 나는 지구에 지혜를 배우러 온 거고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선택해서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약간 만트라 같은 거 같아요. 저한테는 네.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은 어떤 게 좌우명이에요? 저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인 건데 이거는 이제 신간한운 이야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제 인간의 모든 감정은 결국에는 두려움이냐 사랑이냐 이 두 가지 감정에서 시작이 된다고. 그리고 이 두 가지 감정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는 너의 자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책 같이 읽었을 때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을 선택하자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선택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겼거나 아니면 정말 사소하게 오늘 뭐 먹지? 라는 질문을 앞에 두고 뭔가 선택을 하기가 좀 어려울 때 그냥 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라고 하면 그냥 그 다음에 올라오는 답을 선택하려고 해요. 두려움을 근데 깨고 나와서 사랑을 선택하는 게 용기가 필수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우리 지금 기본적으로. 영상 보는 분들 다 용기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용기 있는 삶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일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제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약간 모토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멋져요. 저희 팀장님이 이렇게 멋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번에 팀장님이랑 얘기하다가 멋있어서 울었잖아요. 언제? 멋있어요. 언제였지? 저번에 저기서 카페에서 진짜 진심으로 멋있어서 눈물 났다니까요. 진짜 멋있다. 우리 회사 책 중에 많은 변화를 준 책이나 문구가 있을까요? 정신적으로 변화를 준 거 진짜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몸, 신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식생활 변화를 준 게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라는 책인데 예전에 트랜서핑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할 때도 네, 나왔었는데 맞아요. 생식 제가 미친 사람처럼 몇 개월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맛보고 나니까 몸이 얼마나 상쾌하고 가볍고 활력이 넘친다고 하나? 네, 그걸 네. 겪어보고 나서는 가끔씩 이제 몸이 일반식을 많이 하고 안 좋은 것들 많이 먹으면 무거워진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생식을 맨날 그렇게 막 미친 사람처럼 하기는 솔직히 힘든데 가끔 마음이 나면 이제 생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네. 확실히 바뀐 게 이제 장을 볼 때 막 과자 이런 거 많이 안 사요. 그러니까 뒤에 그 성분표 이런 네, 거 네. 보잖아요. 네, 그러면 네. 진짜 알 수 없는 것들이 막 많이 들어있는데 그걸 보면 이제 아 그래 내가 평소에 얼마나 의식을 안 하고 먹었는지를 알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책 속에 문장 중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합성식품을 먹으면 사이보그가 되며 사이보그가 되면 합성식품을 먹게 된다.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은 단 하나, 매트릭스의 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근데 저는 사이보그라는 말이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장 볼 때도 뭐 한살림이나 초록마을 같은 그런 생협 같은 데 가서 많이 사고, 과자는 솔직히 끊기 좀 힘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런 데서 사는 과자는 성분표 이런 거 보면은 항상 간결하고 되게 소박한 재료만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그나마 간식을 좀 이제 많이 사 먹고, 야채도 좀 많이 먹는 체질로 변한 것 같아요. 네. 그럼 팀장님은 어떤가요? 저도 사실 저는 책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편이라 읽는 모든 책들에 다 영향을 받아요. 사실. 그래서 하나로 딱 꼽기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되게 가장 큰 틀이라고 하면 될 일은 된다 라는 책이 저는 늘 언제나 참 좋습니다. 그 내맡기는 여정, 내맡기는 실험에 대한 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걸고 그 사람이 실험을 한 거였는데, 결국에 그 마이클 싱어가 내맡기기 실험을 통해서 큰 성공을 이루잖아요. 그쵸. 네, 처음에는 그 성공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내맡기면 이렇게 큰 성공과 부를 성취할 수 있는 거야?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냥 요즘에는 좀 초점이 달라진 게, 그냥 그 내맡긴다는 게 내가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삶이라는 것과 진짜 좋은 팀워크를 이뤄서 재밌게 즐겁게 잘 지내고 싶어, 잘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들어요. 삶과의 팀워크. 네, 삶과의 팀워크. 결국에는 저 잠재의식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더 좋은 길을 그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를 이끌고 가주세요 라고. 좋은 책이죠. 우리 회사를 먹여주는 책. 그렇죠. 제일 좋아하는 뭐 영성가나 작가? 손님은 있으세요?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저희 회사 책 있잖아요. 거기 작가분 조마시페. 네. 조마시페라는 작가분이 전 약간 제일 마음속에 1순위인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분이 그린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무슨 의미인지 솔직히 하나도 모르겠지만 그냥 우주에 언어가 있으면 이런 그림들이지 않을까? 딱 그런 느낌이 들고, 약간 크롭서클 있잖아요. UFO 크롭서클. 그런 거 보는 느낌도 살짝 들어요. 경외심이랑 약간 미스터리한 기분. 신비롭고. 네, 그런 게 많이 드는데, 이 조마시페라는 분의 이력을 보면 15살 때부터 영적인 의문을 품고 신지학, 카발라, 영지주의, 차크라, 마법, 인도 철학, 기적 수업 등을 공부해왔다. 15살 때부터.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외계에서 온 영혼이 확실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걸 보면. 일찍부터. 이거는 인간이 아니다. 평범한 인간은 아니다. 그분 작품이 일단 좋다 보니까 작가분도 같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팀장님은요? 정말 딱 처음 얘기했을 때 아니타 무르자니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20대 후반에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라는 책을 저희 이모부가 그냥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냥 이거 한번 읽어봐. 그래서 받아서 보는데 이 내용이 이 아니타 무르자니가 이제 임사체험을 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쓴 책이거든요. 그 책을 보는데 이 임사체험에서 이 아니타 무르자니가 자신은 그냥 무한한 사랑 그 자체이고 나의 본질은 사랑이었어 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구절을 보는데 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계속 상담도 받고 막 그러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제 저에 대한 믿음도 그렇고 세상에 대한 믿음도 그렇고 되게 무너지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내가 사랑이었어? 그냥 그럼 내가 이렇게 지금 형편없어도 나는 사랑인 거네? 라는 얘기를 되게 혼잣말처럼 했는데 그때의 느낌을 좀 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혼잣말했던 순간이요? 네. 되게 그냥 방에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 되게 고요했는데 뭔가 너무 환희에 찬 순간? 그 순간이 되게 찰나처럼 지나갔는데 그 느낌이 좀 지금도 있어요. 잊히지가 않는 감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때가 정말 시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 공부를 하게 된 어떤 신호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이 작가한테 좀 친근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작가 글 보면 되게 진솔하고 솔직해요. 그리고 그냥 좀 포근하고 그 친절함이 있어요. 이렇게 무게 잡지 않은 친절함이 있는데 제가 그런 무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같은 여성이라 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신간도 나왔잖아요. 두려움 없이 당신 자신이 되세요. 라고 그 엠패스에 대한 이제 내용을 썼는데, 이렇게 저도 좀 민감한 사람인 편이라서 그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래서 이 사람이 편했구나. 뭔가 재질이 약간 비슷하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샨티 보고 계시니까.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저도 많이 좋아합니다. 영성에도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중에 숲님은 어떤 영성 분야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딱 하나만 못 고르겠어요. 딱 하나만 못 고르고 되게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은 거에 호기심이 다 많은데, 그래도 몇 개를 추려보자면 오컬트, 위치크래프트, 티베트 불교, 신지학, 샤머니즘, 연금술, 천사, 자연령, 상승마스터, 꿈, 점성학, 타로. 너무 많은데? 그거는 다 아닌가요? 아니, 몇 개 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불교, 저는 정말 동양인답게 불교가 정말 편안해요. 요즘에는 그 법상 스님의 목탁소리에서 이제 늘 일주일마다 올려주시는 법문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틀어놓고 이제 출근 준비해서 듣거든요. 유튜브 채널이에요? 네. 그래서 법상 스님 법문이랑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 이제 승려인 용수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의 법문이랑 유튜브 채널도 되게 자주 보고 영상 가이드도 많이 따라하는 편이에요. 요즘에 가장 저의 큰 스승님들. 근데 불교 책은 한 번도 책임 편집 안 해보셨었죠? 지금 그런 기회가 없었죠. 아직 때가 안 왔나 봐요. 그럴까 봐요. 좀 더 공부를 하라는 의미로. 맨날 우리 회사는 이런 식이야. 아직 때가 아닌가 봐요. 인연이 아닌가 봐요. 즐겁게 기다릴 수 있는. 내 맡김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그리고 불교랑 그리고 꿈 해석, 그리고 애니어그램 같이 이제 무의식을 탐구하는 그런 도구들을 좋아해요. 내 무의식 상태가 어떠하고 내가 어떤 가장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어떤 상황을 직면을 했을 때 그 두려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미리 공부하고 잘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고,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것만큼 깊이 공부는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지금 좀 깊이 공부하고 싶은 목록에 있는 것들입니다. 영성 쪽은 다 좋은데 뭐 공부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깨져요. 근데 그거는 어디나 다 똑같아요. 배울 데도 없고 막 어떻게 강의 막 쳐보면 막 3년 전에 이미 끝난 강의 막 이런 거밖에 맞아. 안 나오고. 맞아. 다시 안 여나요? 안 엽니다. 오늘 마무리를 이제 해볼까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이걸 찍기 전에 약간 걱정했어요. 왜냐면 저희 둘이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컨텐츠들이 다른 영상에 비해서 조회수가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뭔가를 유튜브를 찍어서 하는 얘기들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막 그냥 원래 맨날 만들었던 그런 영상들이 조회수가 더 높으니까 그냥 그런 정보들만 얻고 싶은 분들이, 구독자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저희가 그때 명상템 추천했을 때 댓글들이 막 이런 컨텐츠 너무 뭐 보기 힘들었는데 반갑다,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래, 이게 조회수가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런 갈망을 가진 구독자분들한테 우리가 조금 채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오늘 저도 되게 편안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좋았어요. 그냥 부디 보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소소한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이번에 영상을 찍은 게 이제 독자분의 어떤 의견으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거 정신세계사 사람들이 해주면 재밌겠다 싶은 것들을 뭐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아니면 저희 카페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인스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도 의견 반영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안녕.